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주식시장이 좀 힘없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종합주가지수가 2010포인트대까지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를 매우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 들어서만 10% 중반에 큰 낙폭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 가까운 지수 하락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당월 치고는 거의 2008년이나 2000년 수준의 깊은 월간 하락률을 만들고 있는 요즘 주식시장입니다. 자, 그런데요, 보통 이렇게 주식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연기금이 등장해서 시장의 안정판 역할을 해줘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10월장에서는 연기금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 연기금이 들어와야지만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과거에 보게 되면요. 자,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유럽위기 때 증시가 하락할 때 연기금이 등장하면서 안정판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증권가 그 메신저에는 오늘 무슨 어떤 기금이 자금을 집행한다 이런 식의 어떤 짧은 루머성 소식이라도 돌았어요. 그런데 최근 10월 하락장에서는 딱 한 번, 어제 딱 한 번 돌았을 뿐 연기금 관련한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오히려 10월 이번 주에는 매도세가 이어졌을 정도예요. 자, 그래서 부담이 지금 시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연기금뿐만 아니라 개인의 순매수도 시장의 부담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 보통 이제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자, 시장이 하락했으니 저가에 매수하겠다, 물타기 하겠다,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이 매수세가 장기적으로 저가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가 매수가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2011년 여름 8월 하락장 때의 주가지수와 개인의 누적 순매매 추이입니다. 자, 이 파란색 선이 개인의 누적 순매매 추이인데요. 자, 보시는 바처럼 주가지수가 하락할 때 그때 당시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했고 시장이 반등하자 바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자, 특히나 이렇게 개인이 순매수할 때는 신용융자 같은 레버리지 투자 자금도 동시에 유입되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하락하는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악성 매물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러한 투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개인의 순매수가 오히려 하락장에서 계속 유입될 때는 오히려 부담스럽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과거에 보게 되면 연기금은 든든한 언덕 역할을 해줬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위에 개인의 누적 순매매와 비교하기 위해서 같은 기간 2011년 8월 초부터 해서 2011년 10월 초까지 주가지수와 연기금의 누적 순매매 추이를 함께 표시한 도표입니다. 보시게 되면요, 주가지수가 하락할 때 연기금이 꾸준히 유입하면서 매물을 흡수하고 그리고 하방 경직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할 때 오히려 더 강하게 매수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개인의 매매 패턴하고 확실히 틀리죠. 개인은 하락할 때 매수했다가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연기금은 한번 매수하면 그래도 적어도 수개월 내지는 몇 년 이렇게 들고 가는 장기 투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든든한 역할, 매물을 흡수하는 그런 든든한 언덕과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 이번 10월 같은 경우에는요, 연기금이 매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매도세를
매도세에 동참했습니다. 자, 특히 이번 주 보시게 되면 파란색 선 주가지수가 하락할 때 연기금이 오히려 매도하면서 시장에서 뭐라 그럴까, 이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 매도 규모가 컸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통 이렇게 하락할 때 연기금이 매수해서 바닥을 받쳐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기대 자체가 사라진, 마치 뒤에 든든한 언덕 자체가 없는, 등받이가 없는 그러한 심리적 불안 상태에 빠지고 만 것이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 더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자, 연기금 같은 경우 뭐 특히 국민연금이 거의 연기금 4대 기금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큰 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국내 주식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비중이 낮아진 만큼 주식을 매수해야만 합니다. 자,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보게 되면요, 자, 만약에 국내 주식 비중이 뭐 최근에 낮추는 추세라고 합니다만 18%로 낮추어 잡는다 하더라도 주가 지수가 2100포인트일 때는 6조 원 이상, 2050포인트에서는 9조 원 이상, 2000포인트에서는 10조 원 이상 순매수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 뭔가 자산 배분 전략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그 이유는 뭐 내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지금 최근에 예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최근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최근에서야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1년 가까이 공석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기금운용본부장 헤드가 취임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뭐 회사도 그렇지만 어떤 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뭐 CEO, 새로운 헤드가 부임하게 되면은 일단 중요한 사업은 약간은 딜레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뭐 일반 사기업도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기간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지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취임을 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약간은 뭐랄까 주식 이만큼 더 사야 되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운용본부나 운용력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저의 추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가 어떤 조직 체계가 안정화될 즈음부터는 밀린 순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 시기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연기금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조직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그 기간을 추정을 하실 수 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한 달 정도는 좀 뭘까 시끌벅적하고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리가 안정되고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을 다시 이제 집행하게 된다면 다시금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의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속도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랄까, 다시 자금을 집행하게 되면은 매수하는 그 규모는 생각보다 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쯤 되면은 뭐 어떤 연기금이 얼마에 오늘 자금을 집행한다, 그런 소식들도 증권 메신저, 증권가 소식에 많이 돌겠지요. 그 시기가 되도록이면 빨리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연기금의 빈자리 너무 큽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해외 증시 상대적으로 선방하는데 우리나라만 제법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수준의 하락이고요. 지금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정말 역사적인 저점 수준에 지금 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려운 증시 이번 한 주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장기적인 투자 과정에서 이런 시기는 한 번씩은 있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힘내시면서 자, 다음 주에 증시가 다시 살아나길 기대하면서 자, 증시 토크 시청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하기, 좋아하기 꾹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때 되면은 제 목소리도 다시 힘이 나고 위트 있는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뭐 위트 있는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듯 싶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재밌는 얘기도 섞어가면서 증시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